근데 이 전략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누군가는 역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저거를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성균관대는 역사적으로 올해 들어가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입시 전략의 기준 대천 대표 김민성입니다. 자, 5등급 학생 올해는 중앙대, 성균관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인문논술 전문가 김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올해 그 인문논술 전형 중에서 어떤 대학은 그 변화가 되게 큰 해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변화가 크면 기회도 생기는 법이죠. 논술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내신 5등급, 6등급 학생들에게까지 특히나 좀 유리해지는 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지 김경민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대 올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창의형 논술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네. 이 창의형 논술은 고3 학생들만 지원하는 논술입니다. 네. N수생 지원 못합니다. 네, 고3만 지원 가능하다. 네네. 이런 전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논술은 원래 N수생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뭐 수능 최저 맞추기도 더 아무래도 용이하고, 그리고 논술도 아무래도 현역 때 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재수생의 합격 비중이 더 많은데 현역으로 제한을 뒀다. 이거는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만 시험 볼 수 있게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오, 네네. 좋으네요. 기회일 수가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수능 끝난 다음에 일반형으로 논술을 보는데 네. 창의형 논술, 일반형 논술 두 개 다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 둘 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창의형이라는 논술이 이제 신설이 된 거고, 원래 보던 논술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창의형의 이 모집 인원을 네. 새롭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일반형에서 빼온 건가요? 일반형에서 빼왔습니다. 빼왔다. 네. 빼왔으면은 고3 입장에서는 재수생이 없는 창의형을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중앙대가 최저가 좀 세긴 하니까. 그렇죠. 네. 3합 6이죠. 뭐 예.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쳐줘서 실질적으로는 3합 7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올해 고3 입장에서는 네. 이게 최저는 맞춘다, 네.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재수생 위주이고, 그리고 인원이 어쨌든 줄어든 일반형을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수능 최저는 없지만 고3 현역만 쓰는 창의형을 넣어보는 게 나을지, 이건 어떻게 좀 추천해 주세요? 중앙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개 다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둘 다 넣어라. 네. 그런데 창의형 논술이 수능 최저가 없는데 네. 많이들 안 뽑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영어 영문, 정치 국제, 심리, 공공인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경제, 경영학과. 근데 네. 이 학과들 보면은 인기 있는 과들만 중앙대가 딱 고른 것 같아요. 예, 요 학과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 학과들로 창의형 학과 선정을 하고, 근데 이제 뽑는 인원들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경영학과만 18명. 네. 그래서 이 4명 되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한양대가 네.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때 네. 거의 대다수의 학과들이 이렇게 4명 뽑고 그랬거든요. 네. 천하제일 논술대회였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률도 거의 100대 1, 120대 1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네. 200대 1 막 그렇게 되고. 200대 1? 예. 네. 그래서 이제 한양대, 중앙대, 이 중앙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교이다 보니까 특히 고3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죠. 네. 창의형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네. 오늘 이 주제를 잡으면서 네. 저는 창의형을 추천해줘야겠다, 그런 영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오히려 네. 인기학과들로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최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인기학과고 창의형이고 고3만 뽑는다고 하니 여길로 많은 애들이 눈이 쏠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가 경쟁률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일반형에서 뭐 예를 들어 비인기학과라든가, 혹은 이제 인원수가 많이 빠진 오히려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오히려 거기에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 눈치 게임 잘해야겠네. 예. 근데 그 3합 6을 아예 못 맞힐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창의력이 기회가 되는 거고. 기회가 되는 거고. 예. 중대를 물론 못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일반형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쌤 아까 경쟁률 어마무시할 것 같다 창의형 네네.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측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엄청날까요? 연대가 보통 한 80대 1 그 정도 되고 근데 연대는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네네. 그렇죠. 한양대 인문이 많으면은 한 200대 1. 200대 1. 예. 그러면은 중앙대도 인문사회는 인문수리가 안 나오는 그 학과들은 그쵸. 그 정도로 많이 나올 것 같고 예. 막 150대 1, 180대 1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인문수리가 나오는 경영경제 계열은 살짝 좀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저는 6, 70대 1 정도 보고 있는. 한 70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중앙대 일반형 경쟁률이 보통 그 정도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경제 경영 가고 싶은 학과거든. 네. 그런데 수학 문제가 좀 있긴 해. 네, 약간 그쵸. 좀 머뭇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많이들 쓰지 않겠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인문 사회보다는 경영 경제 계열 네. 창의형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뭐 이게 결국에 틀리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경영경제 60대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60대 1이요? 네, 혹시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서로 서로 그 5만 원 빵 한번 하죠. 저희.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몇 정도 할 것 같아요? 전 60대 1보다 높다. 높다? 네. 오케이 80대 1. 80대 1? 예. 오케이. 전 60대 1, 여기는 80대 1. 과연 누가 이길지.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창의형이 재수생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 애들만 봐요. 근데 인문 수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경쟁률도 떨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60대 1이든 80대 1이든 경쟁률이 형성이 된다면 얘네들이 다 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거든요. 보통 한 20, 30% 정도만 이거를 잘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대의 인문 수리 그 문제를 풀려면 네네. 확통을 선택했다. 수능에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등급 이상 돼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나요? 확률 통계 수학 2등급 3초까지. 3초까지. 예. 3초면은 약간 허덕허덕되고 예, 예. 2등급 안쪽에 들면은 좀 쉽게 네. 풀 수 있다. 네네. 그럼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재수생들이랑 붙으면서 수능 최저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네네. 여기에서도 수학 문제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은 오히려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마무시한 기회가 되는 어마무시하게.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대 인문수리 문제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통계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못 푸는 학생들은 아예 못 풀더라고요. 아예 못 푼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확통 뭐 2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인문사회 쪽보다는 경영경제 계열 쪽으로 쓰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3합 6을 아예 못 맞춰. 이거 확실해. 근데 중앙대를 가고 싶다. 근데 인문논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창의형의 인문수리 문제가 안 나오는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고3인데 수학을 엄청 잘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이 경영이라든가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뭐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데 중앙대를 좀 전략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중앙대 일반형에서 일반형. 뭐 비인기 학과를 누리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어떤 세 가지의 부류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의형 어쨌든 신설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형에서 중앙대가 문제를 내는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시험을 120분 보나요? 120분입니다. 120분 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학 작품이 좀 위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사실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문제 유형이 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네. 창의형도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달라질 것인지, 만약에 달라질 거면 미리 알면 네. 더 잘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더 유리하게. 근데 요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예, 중앙대가 일반형 고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서론, 본론, 결론에 한 편에 완결된 글로 써라. 근데 그 1번에서 물어보는 제시문들이 거의 대다수가 문학 제시문입니다. 문학. 예, 네. 문학 제시문.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서는 뭐 문제 상황,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 해결 방식은 내 생각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문에 다 나와 지문에 있는 나와 있는 걸로 지문에 해야죠. 나와 있는 걸로? 예, 예. 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 1번하고 2번이 분량이 좀 많고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일 경우, 인문수리가 아닐 경우에는 분량이 좀 작습니다. 한 330자 정도. 예. 근데 이제 상경 계열에서는 3번 문제에서는 인문수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창의형 논술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12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로 보고 경영 경제 계열은 언어 논술 플러스 인문수리 논술로 본다라고 이제 중앙대가 발표를 했는데 유형은 그럼 똑같은 거네? 유형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형식도 똑같고 유형도 똑같고 제시문의 느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처음에 창의형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문제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네, 뭐 너의 생각을 써라. 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해봐라. 근데 그게 결국에 대안 제시해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 않을까 했는데 일반형에서도 어차피 마지막에 그 문제로 내는 게 이 뭐 필요한 자세가 뭐냐, 대안이 뭐냐, 어차피 이런 거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형이든 창의형이든 그냥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는 창의형이라고 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어떤 단어를 붙인 거지. 네, 달라지진 않겠다. 예, 거기에서 바보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문학이 이제 독서 위주로 좀 바뀌진 않을까요? 중앙대가 보통 인문사회 계열에서 제시문이 네. 한 10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 시험에 10개 나와요? 예, 예.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문학 작품이 거의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다른 학교는 한 3대 7, 8대 2의 비율로 나오는데 중앙대는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중앙대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고3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그쵸. 문학 작품 많이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학이라는 제시문이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진 않지 않을까라고 네네. 이제 영상으로 박제를 하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틀리면 그 악플 달아주세요. 네. 말을 못 하겠어요. 신중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중앙대 내신을 보잖아요. 네네. 네, 내신 20% 반영되고 뭐 이제 출결이 10% 반영되고 총 학생부가 30%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내신? 지금 시점에서는 네. 환산 점수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4월, 5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과거의 환산 점수표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앙대는요 전체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네. 중에서 상위 5개 과목. 전체 학년에서 잘 본 거 과목 5개 골라서 반영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없고요. 네. 제일 잘 본 5개 과목. 그러니까는 다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5개 과목에서 7등급이 나와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상위를 뽑았는데 예. 7등급이어도 변별을 안 줘요? 예, 그럼 예. 8등급부터 변별 주는 거예요? 8등급부터 이제 살짝 이제 감소가 되긴 하는데 네. 7등급 때까지 200점 만점에 192점입니다. 아, 그러면 1000점 만점에 1등급 뭐 8점 차이. 8점 차이인데 그러면 그 원고지 쓸 때 그 띄어쓰기 하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점 만점에서 이제 8점 차이니까. 네, 뭐 그리고 1등급 학생들이 보통 중앙대 논술은 잘 안 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3등급과 7등급의 격차는 더더욱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100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밖에 6점 차이 안 정도. 납니다. 그럼 그냥 내신 안 보겠다는 거네요. 안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8등급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상위 5개 하면은 무조건 엄청 올라요. 왜냐면 그게 8등급을 맞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 과목에서. 그러니까 아예 시험을 백지로 내지 않는 한 찍기라도 하면은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막 4, 5등급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내신을 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보는 거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의형이 왜 현역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냐라고 했을 때 네. 중앙대는요 되게 착한 학교입니다. 왜 착한 학교냐면은 네. 논술 관련된 정보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착한 학교예요. 네. 예, 바람직한 학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료를 봤을 때 중앙대 논술에서 붙는 학생들이 N수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N수생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거의 N수생이 합격생의 한 7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현역이 논술 합격하기가 좀 불리하니까 네. 중앙대에서는 창의형, 네. 현역만 봐라. 네. 예, 이러한 전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합격생 중에서 70%가 N수다. 네네. 그리고 특히나 2023년에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네네. 지원자 중에서는 현역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합격자 중에서는 현역이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 대비 훨씬 더 적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게 맞다. 네. 불리한 게 맞다. 그래서 중앙대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난 다음에 열흘 뒤에 있다가 보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도 공부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네요. 열흘이면. 예. 네. 그런데 중앙대는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능 끝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도 많아. 문제 유형도 고정적으로 계속 출제가 됐어. 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논술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중앙대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음. 자, 그리고 문학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쌤 저 수능 문학 잘해요라고 하면은 중앙대 쓰면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가 일단 분량이 길잖아요. 분량이 긴 만큼 지문을 어렵게 못 내는 것 같아요. 분량 긴 거 자체가 어쨌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네. 그 긴 분량에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문 자체는 쉽기 때문에 연습한 아이들이 중앙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막 어려운 그 사회과학 이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문학 작품은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구체적인 사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앙대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례에다가 어려운 이론을 접목시켜서 출제하면은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쵸.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예. 좋으네요. 예. 자, 성균관대는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바뀐 건 아니고 네네. 작년부터 바뀌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더 예측이 잘 되는 거예요. 작년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성균관대 왜 올해 붙기가 가장 쉽죠? 일단은 최저 맞추면은 붙기 더 쉬운 거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도 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수리 논술을 안 보고 언어형 논술로 이과학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문과학과인데 수리논술을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과학과인데 인문논술을 보고 갈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인문 논술 언어형이라고 하고요. 수리 논술이 이제 수리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성대 그 수리 논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자기는 좀 뭐 국어를 잘한다든가 독해를 잘해. 그러면은 언어형 논술을 통해서 이과를 지원할 수가 있고 네.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웃긴 게 이게 정말 이렇게 전략작이 너무 쉬운 대학이긴 한데 이과학과인데 인문논술 보고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때 수학을 그 수능 체제로 필수로 포함을 해야 돼요. 네네. 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과생이에요? 근데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그럼 수리논술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인문논술 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언어형으로 쓰려고 했더니 수학을 수능 체제에 포함을 시키래. 그러면은 수학을 못하면 아예 여기를 안 넣고 말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죠. 그렇다고 그럼 문과애가 인문논술을 봐서 공대를 갈 거냐? 이것도 아니. 물화생지를 안 배운 문과생이 공대를 갈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 네네. 취업률이 좋다 그래도 뭐 가봤자 어차피 계속해서 학점 마이너스일 텐데. 네. 그러면 이과학과를 갈 수 있는 인문논술 이거는 그 누구도 쓰기가 주저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 여기가 곧 기회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전략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누군가는 역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문과 학생이 저거를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공대를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올해 그 애제자 있으셨잖아요. 애제자는 아닙니다. 애제자 아니에요. 그 친구가 딱 이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과생인데 그 전자전기를 인문논술로 봐가지고 지금 합격을 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올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수능 체제 지금 강화됐죠. 예, 강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이제 붙었던 그 학생이 원서 상담을 할 때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쌤, 제가 이제 전자전기를 쓸 건데 수학이 이제 수능체에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언어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혹시 이거 구멍 아닙니까? 이거 저 같은 애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봐라. 네. 예. 안 그래도 그 친구 이제 글도 좀 잘 썼고 수학도 이제 뭐 잘 이제 최저 맞췄는데 네. 오히려 이제 누가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이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구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올해는 수능 체제가 더 이제 올라가지고 수능 체제를 맞추면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탐탐 네. 성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3합6 혹은 글로벌 학과들은 3합5 맞췄어야 되는 건데 네. 올해부터는 탐구 2개 평균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이 아니고 탐구를 별도로 그냥 네. 3합으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탐구 2과목이 평균 돼서 하나로 올라간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과탐을 응시하면은 과탐 한 과목에 등급하고 탐구 2과목 평균 낸 거 중에서 높은 거를 반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탐 잘하는 애들을 뽑아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전 인문논술에서도 마찬가지죠. 문과학과에도.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뭐 최상위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게 너무 뻔하기
변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안 그래도 내려갈 거고 이러면 실질 경쟁률은 더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성균관대가 여기서 수능 최저도 강화가 됐네. 그러면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과 대학인데 인문 논술로 보는 데는 안 그래도 구멍이다. 네. 그러면 여기는 아주 그냥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힘들어지긴 했지만은 네. 역으로 보면은 맞췄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네. 그것만 넘으면 그렇죠. 수능 최저만 넘으면 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 여기도 올해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성균관대는 역사적으로 올해 들어가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네. 다양하게 이제 전형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대?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하도록 최대한도로 좀 활용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들었어. 신박해. 근데 너무 신박하니까 또 낯설어. 그래서 그냥 이런 영상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근데 뭐 뭔가 저거 잘 모르고 괜히 선택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흘러가듯 보내는 아이는 그냥 뭐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입시를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미리 듣고 그럼 이게 유리하겠네라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은 또 이게 또 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 또 지나면 그렇게 할 걸.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부터 움직인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합격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연초에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뭔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예 타겟을 정해버리거든요. 나는 이 대학 이 전형을 주력으로 놓겠다 라고 하고 거기 맞춰서 준비하는 애들은 합격의 확률이 진짜 최소 2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결과까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양질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혹은 이제 학생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반드시 정보를 선점해서 미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니 꼭 중대 성대를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어떤 입시 전형의 변화와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또 이제 본인에게 맞는 그 옷을 또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입시에 반드시 큰 행운이 따라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입시 정보 말고 실제로 합격하는 실전 입시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